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영어의 기초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명사를 먼저 보시면 대명사는 명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로 합니다. 이 대자가 이제 대신하다 할 때 대자죠. 대표, 그죠? 대신하다 대자, 대신한다, 대표하다. 대명사 종류가 5가지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로 저희가 5분구가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대명사, 사람 아닌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의문을 역할하는 의문대명사, 정의지 않은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그 5가지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I know the city, 도시가 있어요. He visited it, 그것을 방문했죠. 이렇게 얘는 지시대명사고 it이 the city를 가리키죠. 이렇게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대명사이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5가지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접속사는 뭐냐? 접속사는 연결을 하는 건데, 자, 물론 문장이 아닌 것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상관접속사는 좀 다릅니다. 문장이 아닌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상관접속사라고 and, but, or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문장을 연결하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대명사는 종속접속사에 속해요. 자, 이렇게 접속사 한 종류다,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접속사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2개의 문장이 떨어져 있는데, I know the city,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을 연결해요. 이렇게. 얘는 등위접속사 연결했죠? 그래서 나는 안다 그 도시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라고 문장을 연결하는,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문장을 연결하는 건 아니다. 문장이 아닌 것도 있고 문장을 연결한 것들이 있다. 근데 등위,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우리 5분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종속접속사의 일종이다. 뭐가? 관계대명사는.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즉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접속사, 문장을 연결하는 2가지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게 관계대명사다. 자, 이렇게 됩니다. 원리가 보시면, 자, I know city 하고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이 있는데, it이 이제 여기는 지시대명사가 쓰였어요. 그죠? 대명사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뭐로 연결하냐면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뭐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요. 자, 지시대명사고 등위 접속사죠. 아무튼 대명사고 접속사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대명사 그대로 왔고 그 대명사 있는 문장을 이제 등위 접속사 엔드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끝에 이제 대명사가 있죠. 자, 이렇게 대명사가 있는 문장이 접속사로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없는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말은 대명사 접속사라는 거 있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건 없다고요. 근데 영어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문장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짧고 간단한 게 좋잖아요. 그죠? 복잡한 것보단. 그래서 and와 it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위치냐? 자, it이 가리키는 게 the city인데 it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때는 위치를 쓴다고요. 만약 the city가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who를 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함께 하는 게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는 사물이라서 위치를 쓴 거다.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면 저는 관계대명사 안 하고 접속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훨씬 이해하기 좋잖아요.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접속대명사.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일본의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관계대명사 나오면 접속대명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는 것이 관계대명사하고 선행사죠.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에? 관계대명사에. 원리를 이해하시면 선행사가 자동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관계대명사란 관계란 말이 사실은 접속사라는 의미예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일종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 관계대명사다. 자, antecedent라고 하는 선행사가 뭐냐. 관계대명사 연결되기 전에 인칭 지시대명사 가리키던 명사를 선행사예요. 원래 연결되기 전에 다른 문장에서 대명사가 가리키던 명사가 선행사인데, 자, 이것이 연결되면서 이제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 명사가.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 그것을 우리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다시. 원래 인칭 지시대명사 가리키던 명사가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로 관계대명사 앞에서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은 명사. 이걸 우리는 선행사, antecedent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I know the city and he visited it. 자, 여기 보시면 이때 명사는 city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 도시를 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it은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던 이제 등위접수 연결된 문장에서 it이 지시대명사 it이 가리킨 city가 두 개의 문장 연결되면서 it이 즉 지시대명사가 관계대명사로 변하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연결한 기능이 없죠. 그냥 무언가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지시대명사고, 자, 문장을 연결하는, 즉,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로 바뀌면서 문장이 연결됐습니다. 이때 city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이때 it이 위치로 바뀌면서 it이 가리키던 city, 똑같이 위치가 city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형용사절, which visited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이때의 city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사죠. 당연히. 자, 그렇습니다.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일반적으로 대명사 가리킨 명사는 그냥 명사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가리킨 명사는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중요한 명사이므로 다른 명사 구분하려고 그냥 명사 그러면 이 문제에 어느 명사를 말하는지 우리가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선행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볼까요? 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I know city and he visited it. 그래서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명사는 city다. 그죠? 그런데 이 city가 그대로 있는데 it이 위치로 바뀌면서 문장이 연결되었고 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안다요. 그죠? 직독직합니다. 근데 어떤 도시인지 모르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올 거란 얘기죠. 그 설명이 오는 것이 바로 형용사절이 되는 거고 그때의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아는데 어떤 도시일까? 아, 그가 살았던,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이 그가 살았던이라는 형용사절이 와서 설명해 주죠. 즉,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때의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고요. 이 대자는 대신할 대자, 대명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혹은 이 관계대명사 주어 역할을 하면 주어가 없겠죠. 자, 요렇게 이 형용사 수식을 받는 명사, 얘를 우리는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음은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자, 많이 쓰이죠? 네. 일단 관계대명사는 자, 접속사 역할, 즉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과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5가지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 관계대명사 위치의 일반적인 내용을 잠깐 보시면 먼저 관계대명사는 위치는
선행사 사물인 경우, 즉 사물 명사가 있고 그 사물 명사를 가리키면서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또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용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기는 절, 즉 형용사 절 안에서 이 관계대명사 위치가 주어 역할, 그럼 주격, 또 목적 역할, 목적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어나 목적 역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무엇의 역할을 하는지 볼까요? This is the dictionary. 이것은 사전입니다.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산 사전이에요. 그러면 자, 앞에 있는 딕셔너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 위치인데 뒤에 주어 동사 있고요. bought의 목적어가 없죠. 그 목적 역할을 위치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소유격은 위치 혼자서는 안 되고요. 위치가 소유격으로 쓰이고 싶으면 앞에 of를 붙입니다. of 위치 이렇게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유격은 내지는 whose를 써서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쓰인 위치는 단독으로 위치만 쓰인 경우는 주어나 목적 역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 위치가 특이한 역할이 있습니다. 다른 관계대명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역할이 뭐냐면 계속적법에서, 즉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에 자, 선행사가 문장 일부, 구 내지는 선행사가 문장 전체, 절, 영어로 구는 phrase, 절은 close를 하는데, 즉 둘 다 이제 당연히 개수용법일 때예요. 즉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인데 사물 명사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의 일부나 문장 앞에 있는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He wanted to come, which was impossible. 그는 오기를 원했으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면 자, 이때 위치의 선행사는 뭐냐면 to come이 되는 거죠.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문장의 일부인 구를 선행사로 했고요. 자, 두 번째 문장 She told me that he was ill. 그녀는 나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아프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이 뻥이었어요. was a lie.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위치의 선행사는 이거죠. that he was ill. 자, 절입니다. 절. 그래서 그녀가 아프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밑에 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반적인 한정이용법, 컴마가 없는 한정이용법에서는 선행사, 관계대명사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사물명사인데 앞에 컴마가 붙어요. 즉 계속적용법일 때는 앞에 컴마가 붙은 계속적용법일 때는 사물명사일 때도 있어요.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일부나 문장 전체, 즉 구나 절을 선행사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독해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조심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끝으로 특별히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치는 어떨 때 또 위치를 쓰냐면 선행사가 사람인데 선행사가 사람인데 써요. 근데 어떨 때냐면 사회적인 신분, 지위 내지는 품성이나 성격을 나타낼 때는 who를 안 쓰고 위치를 씁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나타낼 때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who를 쓰는데 그 사람의 어떤 사람 자체가 아니라 지위, 품성, 또 성격 등을 나타냈죠. 이렇게 He is a gentleman. 그는 신사예요. Which his brother is not. 그의 형은 그렇지 않은. 두 개의 문장을 쪼개면 He is a gentleman, 또 하나는 His brother is not a gentleman이죠. 그래서 이때 위치는 자, gentleman을 가리키고 사람 명사에 대해 위치를 사용한 이유는 뭐다? 자, 이 사람의 어떤 품성이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gentleman 신사라는. 또 he's not the man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who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뒤를 보니까 과거에 그랬던 어떤 품성이나 성격이나 지위나 등등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지위, 품성 등에 대한 그 사람에 관한 것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위치 쓴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야. He is no longer the playful. 장난기 많은 그런 소년이 더 이상 아니에요. No longer 더 이상 아니에요. He used to be. used to 하면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경우에 쓰는 거죠. 과거에 뭐뭐 했었다, 아니 뭐뭐 있었다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그런 소년이 아니다라고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한 거죠. 그래서 위치를 썼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 뭔지. 자, 들어온다 봤죠? 자, 봅시다. 관계대명사 일단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우리나라 영어를 내가 처음 들여왔다면 나는 관계대명사로 이름을 안 만들었을 것 같아. 뭐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하니? 접속대명사. 그럼 쉽잖아.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니까. 자, 먼저 제한적 용법이 뭐냐? 제한적 용법은 앞에 컴마가 없어요. 컴마가 없고, 자, 똑같은 관계대명사예요. 그냥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컴마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필수 정보야. 컴마가 없으면 필수 정보. essential information.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자, 그 has two son. 아들이 둘인데 어떤 아들이야? 의사가 된 아들이 둘인 거야. 그래서 생략하면 안 돼요. 왜? 필수 정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사인 아들이 2명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으로 다른 아들이나 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얘가 포인트야. 의사인 아들이 몇 명? 둘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형용사절의 내용이 필수적인 내용이다. 됐죠? 그런데 제한적 용법은 뭐냐면 보이세요? 컴마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컴마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연 설명이에요. 추가 정보야. additional information이야. 그래서 생략해도 돼요. 의미가 달라요. 아까랑. 얘는 어떤 뜻이냐면 아들이 둘이야. 근데 의사야. 자식이 몇이라고? 2명인데 의사야.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아유, 왜 안 되냐? 왜 안 돼? 어? 자, 아들이 둘인 게 포인트야. 그리고 이쪽 부분은 부연 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란 얘기지. He has two sons, 아들이 둘이 있다, 근데 의사다, 이런 뜻이야. 됐죠? 생각해도 된다고. 됐습니다. 비교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제한적 용법 이렇게. 자, 제한적 용법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컴마가 없는 경우와 자, 이렇게 컴마가 있는 경우지, 그지? 지금 노란색으로 쓴 이 부분이 필수 정보라고요. 무슨 말이야? I want to read a book. 책을 읽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I want to read a book that interests me. 아, 나에게 관심을 끄는, 내가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을 읽고 싶다라는 중요한, 여러 책 중에 이런 책을 읽고 싶다는 필수 정보야. 근데 이렇게 컴마가 있으면 보세요. I want to read Shakespeare's Hamlet.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고 싶다. 다 알잖아. 햄릿이면. 셰익스피어가 쓴 책이라는 걸. 그래서 I want to read Shakespeare Hamlet 하고 얘는 부연 설명인 거야. 추가 정보, 부연 설명. 즉, which is one of his best plays. 그의 최고의 작품들 중에 하나인 햄릿.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고, 나에게 관심을 끄는 책들이고, 여기서는 내가 햄릿을 읽고 싶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독해하면 컴마가 있는 게 많디, 없는 게 많티? 없는 게 훨씬 많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없는 게 훨씬 많고 얘가 필수 정보고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구지만 얘는 반드시 해석해야 돼. 우리가 수식어구는 생략할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식어구 나름이야. 무조건 생략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관계대명사에 컴마가 없는 제한적 용법일 때는 얘는 필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읽어야 되고 컴마가 있어요. 컴마가 있으면 추가 정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얘를 건너뛰고 읽어도 돼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스킵한다 그러지. 영어의 독해 방법이 스캐닝, 훑어있는 방법이 있고 스키핑, 건너뛰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스키핑을 한다. 어떻게 한다? 건너뛰어도 된다. 그래야 우리가 책을 지문을 읽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치? 그래서 컴마가 없는 형용사절은 중요하다. 이거는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야. 지금 관계대명사 얘기를 했지만 관계부사도 when이나 where 같은 이 관계부사도 컴마가 없으면 제한적 용법, 중요한 설명, 컴마가 있으면 부연 설명, 중요하지 않은 설명 똑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부사도 똑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와 that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접속사라는 의미고요. 대명사.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 영어의 대명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크게 5가지 종류의 대명사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예요. 어떤 대명사?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여러분 알다시피 who, which 대신에 쓰이죠. 그래서 this is a girl, who 대신에 that 쓸 수 있어요. is a good typist. This is the dictionary, which 대신에 that 쓸 수 있어요.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산 사전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This is the boy, that 쓰면 안 되죠. Whose name? 그 소년의 이름이 탐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소유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사용하는 부분은 따로 이제 5분구에 제가 정리를 했고요. 사용 불가의 경우를 오늘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떨 때 대시 안 되는지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3가지. 자,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중에서 that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형용사절이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일 때의 관계대명사 3개 중에 that을 못 쓰는 경우. 첫 번째, 방금 한 것처럼 소유격이 없어요. I like convertible car. 뚜껑 열리는 차죠. 그 차의 색깔이 파란색이죠. 그래서 that이 안 되고, that은 소유격이 없으므로 주격, 목적격만 있어요. 그래서 whose를 써야 돼요. 물론, whose 많이 물어보는데, whose는 사물일 때, 사람일 때 다 쓰여요. 선행사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소유격. 그래서 그 차의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일종의 형용사죠. 소유격은 형용사예요. My car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차. Whose color? whose color? 어느 차의 색깔, 어느 것의 색깔. Whose car? 누구의 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행사의 색깔, 즉 차의 색깔이 파란색이다. 이때 이렇게 소유격이 안 되니까 whose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하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여서 바로 앞에는 쓰면 안 돼요. 전치사 목적어가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되지만 바로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This is the city. 이것은 도시인데요. That he lived in, has lived in 끝에였으니 이때 in의 목적어가 that이죠. 이때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뭐에?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니까. 자, 그런데 이 in이 목적어를 찾아서 앞으로 가요. 그러면 이때 that을 못 쓰는 거예요. 못 쓰고 뭘 써야 돼요? city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론 in위치 여기서 where로 바꿀 수 있죠. 관계부사. 그 장소에서란 뜻이니까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 목적어는 쓰일 수는 있다. 그러나 앞에 전치사가 못 온다는 거죠. 네, 됐습니다. 참고로 in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in that. 요거는 관계대명사 that 앞에 in이 온 경우가 아니라 in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뜻이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예요. 알아두세요.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네. 자, 됐어요. 소유격 안 된다. 두 번째, 앞에 전치사 못 온다. 세 번째, 계속조용법이 안 돼요. 콤마가 또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조용법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he had two sons. 그는 두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became doctors겠죠. 복수니까. 소리 못하네요.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콤마가 오면 that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sons가 그죠? 아들은 사람이에요 보통. 자, 그래서 사람 who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콤마를 사용 가능한 경우에요. 계속조용법은 아니지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조용법이 아니면 쓸 수 있어요. 즉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관계대명사의 콤마가 계속조용법이 아닌 삽입, 끼어넣은 거예요. 끼어넣은 거. 이렇게 계속조용법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삽입. 여기 보시면 there are some things, 어떤 것들이 있다. 여기 콤마 보이시죠? 그래서 such as부터 serve as까지가 이렇게 삽입된 거라고요. 삽입. 계속조용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콤마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버스들, 서브웨이즈, 지하철들 이런 것들이 convenient, 편리하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조용법이 아닌 양쪽 콤마의 삽입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도의 부사구에 의한 도치. 자, 문도의
부사구가 오면 자, 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교재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정리를 자, 한번 하고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부사구가 있을 때 도치를 한다. 자, 도치를 한다는 건 어순을 이렇게 동사를 앞에 두는 걸 말하죠. 주어 앞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의문문이고요. 이제 의문문이 아닌데 이제 도치된 경우 중에 문두에 부사가 왔을 텐데,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문두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이때는 꼭 구가 아니어도 돼요. 즉 단어들의 덩어리, 즉 긴 부사구, 여러 개의 단어가 모인 부사구가 아니라 단어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here, there,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장소 표시 부사죠. 여기, 거기, 뭐 이런 뜻이니까. 자, 있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중요한 게 일형식일 때예요. 자, 책에 없습니다. 다른 책에 없으니까 꼭 기억합니다. 이형식, 삼형식에는 자, 장소 표시 부사, 긴 부사가 있어도 도치 안 합니다. 일형식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인 도치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일반 동사를 포함한 문장에 모든 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합니다. 전체, 조동사와 동사 전체가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순이 되는 거죠. 부사, 혹시 부사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일반적인 도치를 한번 보고, 자, 우리가 문제에 부사가 왔을 때 도치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치는 조동사, 비동사, do, does, did가 문두로 이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He can swim very well 했을 때 의문문, 즉 동사를 앞으로 보내려고 의문문을 만들면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만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He was surprised at the news 에서 이렇게 be 플러스 pp 수동태죠. 자, was가 비동사고 surprised가 과거분사가 와서 수동태가 된 건데 이때도 도치, 즉 의문문이 될 때는 비동사만 앞으로 나갑니다. 자, 원래의 동사, 원래 의미를 갖는 동사, 본동사라고 하죠. 걔들은 있고, 자, 이렇게 조동사 앞으로 가고, 비동사 앞으로 가요. 그리고 동사가 일반적인 동사, 조동사나 비동사가 아니면 이렇게 조동사를 쓰죠. do, does, did. 인칭과 시에 따라서 얘를 쓰고, 얘가 이제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바꿔요. 이렇게. 그런데, 자, 이렇게 from the ancient grave, 고대 무덤으로부터 긴 부사고 장소 표시 부사구죠. 이렇게 오면 the treasure came 하면 틀리다는 얘기죠. 자, 왜? 장소 표시 부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오는 일형식이기 때문에 도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도치하느냐? 아,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 do, does, did를 쓰는데 과거니까 di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쓴다.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경우의 도치는 그냥 동사가 앞으로 간다. 동사가 그냥 앞으로 가는 도치자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치, 의문문과 같은 일반적인 도치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사가 그냥 앞으로 간다. 자, 예문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In the pool. 자, 수영장에서 자, 점프했다, 수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there were입니다. 뒤에가 주어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there were 6 people. 자, 수일치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뒤에가 주어다. 우리가 문법책에 뭐 유도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뒤에가 주어 도치된 거예요. 일형식이라서. 또 among the people, 사람들 사이에 자, 이렇게 전체가 앞으로 간다고요. 일반적인 도치는 was만 앞으로 오는데 이 경우의 도치는 자, was sitting, 조동사와 동사가 그냥 앞으로 간다. 또 마찬가지. 자, down came the shower in the torrent에서 자, 소나기가 내렸다. 그래서 away, 멀리서 부사죠. 또 기차가 멀리 기차가 갔다. 이렇게 동사가 그냥 앞으로 온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명사일 땐 도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동사가 전체 다 주어 앞으로 가 도치가 되는데 대명사일 땐 도치 안 하고 원래대로 그렇게 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또 독해할 때 중요하지만 수일치 문제는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there is there 그리고 뒤에 주어인 명사가 나오는 이 구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처음 영어를 배울 때 there is there 많이 하죠. there is a book, there are books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배워볼
내용들이 있어서 5분구이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죠. there, 보통 거기에서, here, 여기에, 여기에서라고 생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사예요. 부사입니다. 자, 그런데 there, here 나오고 is라가 나오면 뒤에 있는 이제 이 명사가 주어가 되죠. 주어가 돼서 존재 여부에 대한 표현이 됩니다. 뭐뭐가 있다, 부정문이면 뭐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here, there, 다음에 is라 동사 나오고 명사 주어가 나오는 이 도치에서 도치가 뭐예요? 동사 주어 이렇게 어순이 바뀐 걸 우리는 도치라고 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주어의 수에 일치해야 된다.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의 수에 일치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죠. 보시면 단수니까 there is a book. 자, 복수니까 there are books. 단수니까 과거형입니다. There was a book. There were books. 자, here is a book. 여기 책이 있어요. 또 여기 책들이 있어요. Here are books. Here was a book. 책이 있었어요. 책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추격형은 there's가 됩니다. 추격형은 there's가 되고, 자, here는, 그러면 here, there도 질문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가 다르냐? 똑같이 있다는데, 어떨 때 공간이 좀 더 좁거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여기,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있어. 이런 뜻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here 대신에 here 쓸 때는 좀 더 좀 좁거나 가까운 경우에는 here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존재에 대한 요표현, 이 뭐뭐 있다 없다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비동사만 쓰는 게 아니다. 비동사 대신 다른 동사를 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완전 자동사, 즉, 일형식 동사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ome, go, live, stand, seem to be. seem to be한 뭐뭐가 있다. 이런 의미죠. 뭐뭐 있는 것처럼 보인다. seem이 있어서. 자, 이런 동사들이 비동사 대신에 쓰일 수 있다. Here comes the teacher.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선생님이 오신다. 여기로 선생님이 오신다. Once, 한때, there lived a beautiful princess in this castle. 이 성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었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 자동사, live, come과 같은 동사가 쓰이기도 한다. There stands a policeman in the room. 자, 서 있죠. 경찰관이 서 있어요. 방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tand라는 완전 자동사 썼고요. There seemed to be nobody in the house. seem to be nobody. seem, 뭐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nobody니까. 그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자, 이렇게 비동사 대신에 완전 자동사, 즉, 일형식 동사가 쓰이기도 한다. 자, 끝으로. 자, 얘는 이제 가끔 시험에도 나옵니다. 네. 시험에 나오는데,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도치하지 않는다. 도치하지 않는다. 어순을 주어를 앞에 쓴다. 당연히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there comes the bus. 자, 버스가 온다. 자, 버스 온다.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죠? 도치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버스를 대명사 is 쓰면 there comes it이 안 돼요. 왜냐면 대명사가 주어일 때는 이렇게 도치를 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there's there 구문에서 명사일 때는 그 명사에 대한 수의 일치를 동사를 한다. 그 동사는 비동사 외에 일형식의 완전 자동사를 쓸 수도 있다. 끝으로 주어가 대명사이면 명사일 땐 도치를 하지만 주어가 대명사일 땐 도치하지 않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거죠. 문두에 부정부사가 왔을 때 도치. 즉, 도치는 주어동사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즉, 평서문의 일반적인 어순과 달리, 즉, 주어동사 어순과 달리 의문문처럼, 의문문이 어떻게 쓰니? 도치해가지고, 동사를 이렇게 앞에 쓰고 주어를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처럼, 어떻게 한 거? 동사를 주어 앞에 두는 경우를 우리는 도치라고 하고요. 그 중에, 자, 일반적인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만 있어요. 부정부사, 이게만 있죠. 자, 부정부사가 문제에 오고, 또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동사를 부정해야 돼. 같이 기억합니다. 부정부사가 있어도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정주어 같은 경우 뒤에 나올 거예요. 경우는 도치를 안 해요. 그래서 부정부사가 오고,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 일단, 부정부사부터 보자.
완전 부정부사. not, never. 전혀 아니다.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little, few는 거의 뭐뭐 아니다. 그래서 준부정어, 준부정부사로 하죠. 위에 거는 완전 아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no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 너 어디 갔어? 너 왜 없니? 그렇죠. no는 품사가 형용사야. no는 품사가 형용사라서 여기 없어요. 그래서 부사여야 돼. 그리고 동사를 부정해야 돼. 자, 그래서 문두에 부정부사 오는 경우를 한번 예문들을 쭉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부사가 있고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I hardly dreamed. 거의 꿈꾸지 않았다죠. 거의 꿈꾸지 않았다. 그래서 hardly가 쓰였고 부정부사 쓰였고 동사를 부정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문장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 도치한다. 그런데 질문. 성필아, 왜 dreamed I가 아니라 did I dream을 썼지? 그렇지. 과거고 dream이 무슨 동사니까? 일반 동사니까. 그치. 일반 동사니까 주어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 do, does, did를 쓰는 거지. 두더지를. 그래서 과거 시제니까 did를 썼고 그 다음에 얘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얘도 이제 조심합니다. Under no circumstances. 자,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다. 언더로 시작했지만 이 자체가 부정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 자체가 부정, 부사, 구죠. 구. 부정, 부사, 구. 그래서 얘가 문두에 왔기 때문에 역시 도치. should, that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안 된다? 그것이 be allowed,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뭐 하는 것이 to happen, 일어나는 것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문장 또. 자, 많이 쓰이는. 얘는 나던틸만 4개 따로 빼서 정리를 했습니다. 나던틸만 따로 빼서. 자, I didn't know the fact.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즉, 어제 알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not하고 until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not until yesterday. 이렇게. 그래서 not until yesterday did I know the fact.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not until yesterday가 부정부사 구고 그래서 도치한다.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이때 강조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it was that 강조용법으로 not until 구문을 강조할 수 있고 얘는 이제 부정부사가 문두에 간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도치를 안 하죠. 그냥 이렇게 써야 되죠. 부정부사가 문두에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이 경우에서만 부정부사가 문두에 있는 경우죠. 또 no sooner 얘는 어떻게 해석하지? no sooner had he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하자마자야. 뭐뭐 하자마자. 즉 no sooner had he arrived.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잠이 들었어. 오자마자 잠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no sooner had pp를 쓰는데 부정부사 no sooner가 있으니까 도치하고 이때는 no sooner가 있을 때 이제 then을 쓰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도 따로 내가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수업하겠습니다. She doesn't like swimming. 자, 여러분 잘 아는 그리고 아니다 뭐뭐도 역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아니다 뭐뭐도 역시. She doesn't like swimming. 수영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도 역시 좋아하지 않아. And not either를 묶어서 뭐냐면 기억. 뭐다? no야 no. And not either가 묶여서 한 단어로 no야. no는 접속사야. 그 다음에 no가 부정어니까 역시 도치. 정리하면 그녀는 수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nor do we. 우리도 좋아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부사가 문두에 와서 도치된 경우들이었습니다. 조심. 부정주어가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두에 주어를 부정하는 부정어가 있는 경우는 도치하지 않아. 주어 자체가 부정어인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는 부정주어.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석해? 어떤 주어도 동사 아니다. 이거 외웁니다. 어떤 주어도 뭐뭐 아니다. 안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밑에 해석해볼까? No boy could be seen in the street. 어떤 소년도 보이지 않는다. 길에서. 어떤 주어도 동사 아니다. 안 한다. 어떤 소년도 보이지 않았다. 길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조심하시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다 우리가 독해할 때 조심해야 될 거야. hardly desiring. 또 under no circumstances 같이 부정부사어가 온 경우, 또 not until 구문, 이것도 중요. 또 no sooner than 구문도 중요. 또 nor 구문도 중요. 가장 대표적인 부사로 도치라는 게 5가지야. 꼭 기억 5가지. 5가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not until. 아까 했던 것 중에 부정부사가 문두에가 도치되는 것 중에 not until 도치 구문을 보면, 자, 해석하면 뭐뭐 할 때까지 뭐뭐 아니었다. 그는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하고서야 뭐뭐 했다. 무슨 말인지 보세요.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어제까지는. 그럼 언제 안 거라고? 언제 안 거라고? 어제 안 거야. 어제 안 거야. 오늘 안 거 아니야. 어제 밤 9시에까지 몰랐으면 어제 밤 9시에 안 거잖아. 그래서 나는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어제 알았다는 얘기야. 근데 until은 이렇게 전치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until은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도 옵니다. 그래서 I didn't know the fact until she came. 얘는 부사절로 쓰인 거야. 얘는 전치사구, 즉 부사구로 쓰인 거고, 얘는 부사절로 쓰인 거야. 그래서 until은 전치사와 접속사로 다 쓰이는 단어. 나는 또 그 사실을 몰랐어요. until she came. 그녀가 올 때까지는. 역시 그녀가 오고 나서야 알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여기 써 있죠. until은 뭐다? 둘 다 된다. 전치사와 접속사로 둘 다 된다. 그런데 얘를 자 강조해 봅시다. 이렇게 문대의 not이 부정부사가 문대에 있어서 도치하는데 not until을 강조하는 부승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not until이 문두에 놓여서 시기 시점을 강조하는 표현. not until이 앞에 넣어서 강조하는 표현. not until yesterday 하면 어제까지는 아니었다 해도 되고, 다시 무슨 말이야? 즉 어제서야 이렇게 해석한다고. 어제서야. 그 다음에 도치. 역시 know가 일반 동사니까 원래는 앞에 I knew였죠. knew였는데 얘가 일반 동사니까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를 쓰고, 과거니까 did, 그 다음에 쓰고, 얘는 이제 조동사가 있으니까, 얘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did I know가 된 거다. Not until she came. 아까 했던 접속사죠. 그녀가 올 때까지는 아니었다. 즉 그녀가 오고 나서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석합니다. 됐죠? 자, not until yesterday. 어제까지는 아니었다. 어제서야. 그녀가 올 때까지는 아니었다. 그녀가 오고 나서야. 자, 강조해서 앞으로 뺐습니다. 자, 얘는 또 이때 강조용법으로 강조할 수 있다. 이때 강조용법으로 강조해 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냥 여기다 이때 이렇게 쓰고 이 사이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때 쓰고 이 사이에 넣으면 돼. 그래서 not until yesterday와 또 not until she came을 사이에 넣고 이땐 도치 안 하지. 왜? 부정부사가 문두에 안 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I knew the fact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는 우리가 이 부분 도치하는 거, 이가 일반 동사라서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를 쓴다는 거, 그리고 동사원형 쓰는 것도 기억하시고, 요 도치한 게 시험에 나오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기도 해. 이 문장이 도치된 이유를 20자 내로 쓰시오. 그러면 not until 구문이 내지는 부정부사가 문두에 가서 도치되었다라고 쓰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문두의 부사 only에 의한 도치. 자, 문두에 부사 only가 이끄는 부사구 부사들이 가면 도치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도치란 일단 뭐가 아니라고? 고슴도치 아니라고요.
도치. 주어 동사가 바뀐 거야. 평서문의 일반적인 어순과 달리 동사를 주어 앞에 두는 것, 이거를 우리는 도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can swim, 도치하면 의문문이 대표적인 도치 문장이에요. 그리고 연습해 보면 조동사 앞으로 가죠. 그래서 can he swim 이렇게 되고, he was surprised, 그녀가 놀랐다 하면 그가 놀랐다, was he surprised 이렇게. 자, 이렇게 조동사나 비동사 앞으로 가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동사는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 do, does, did를 쓰죠. 그래서 do나 삼식 단수 현재면 does나 지금처럼 과거면 did라는 조동사를 쓰고 뒤에 make 동사 원형을 쓴다고요. 일반 동사는 도치할 때. 자,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 혹은 do, does, did가 문두로 이동한다. 왜? 이때 made는 비동사, 조동사 아닌 동사, 즉 일반 동사라고 하죠. 비동사, 비동사, 조동사 아닌 동사, 일반 동사는 do, does라고 보통하는 do, does, did가 오죠. 자, 봅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the pool is open to the public. 자, 수영장이 공개되는데 대중에게 오직 여름에야. 그럼 이 only가 이끄는 부사구가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오직 여름에 이렇게 뜻이야. 그럼 어떻게 돼? 도치. 도치 됐죠? 그래서 is the pool open to the public. 대중에게 공개된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 I realized. 나는 깨달았어. How truly lucky.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바로 그때. 오직 그때. 그래서 only then이 문두로 가. 자, 도치된 거 보세요. realized가 일반 동사니까 문장이 앞으로 못 가고 시제가 과거니까 did를 쓴 거야. 그리고 동사 원형을 쓰죠. Did I realize 이렇게 도치한다는 얘기죠. She came to. 그녀는 왔어. understand. 자, 여기서는 came to 하면 오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기 위해 오다는 뜻도 있지만 come to 부정사가 get to 부정사와 같이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하게 되다. 여기서는 이 뜻이네요. 그래서 그녀는 understand the situation.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길죠. 오직 when she heard the story. 그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얘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빼. 길어요. Only when she heard the story. 얘는 도치하면 안 돼. 얘는 only에 의해서 이끌어진 덩어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도치한다고. came이 일반 동사니까 came she 하면 안 되지. did 쓰고 과거니까 이렇게 원형. 왜? did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came을 come으로 바꿔 쓴다. 그래서 오직 그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래서 only가 이끄는 부사가 앞에 오면 강조해서 앞으로 오면 도치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외웁니다. 내가 이 말을 설명 안 했는데 이 말을 외우세요. 한정성이 강한 부사 only. 오직이잖아. 제한. 한정이라는 건 제한이라는 의미야. 자, 그래서 학기시험 2학년 시험에 고2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 문장이 도치된 이유를 20자 이내로 쓰시오가 문제였어. 그게 뭐가 정답이야? 한정성이 강한 부사 only가 문두에 왔기 때문에가 다 정답이야. 이런 한정성, 제한하는 거지. 오직이니까. 그런 부사가 문두에 오면 뭐한다? 도치. 이렇게 돼요. well especially도 잘, 매우, 특히 이런 말도 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실 안 하죠. 이런 건 강조하려고 안 하지만 한다 문장으로 강조하려고 빼면 도치한다는 얘기야. 참고로 알아두세요. well especially. 세 개죠. only, well, especially. 다 한정성이 강하고 강조하는 부사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